장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입이나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되는 모든 통로를 의미하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소장, 대장으로 국한지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장은 소장 내벽에 미세 육모가 존재하면서 영양분이 들어오면 흡수하고, 이제 그런 소장 내벽에 있는 미세 육모들이 타이트 정션이라는 결합 부위로 이렇게 얼기설기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은 소화되고 분해되면서 소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가 되고요. 이제 흡수된 영양분은 혈관을 따라 체내에서 사용이 되는데, 정상적인 장 점막에는 점액이 코팅되어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유해균 같은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불규칙한 생활이 반복되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 장 점막이 손상이 되면 미세 육모의 타이트 정션이 틈이 제대로 이렇게 작용하지 못해서 벌어지고, 그러한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독소, 몸에 해로운 세균 등등이 혈액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서 이물질로 반응하고 과민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이제 각종 원인 불명의 난치성 질환에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제 장 점막이 손상이 되어서요, 유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장누수 증후군 환자라면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들이 유해물질들이 장점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장누수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장점막을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막연하게 제시되는 것들이 인스턴트 음식들, 서구화된 식습관, 소화가 더디되는 음식들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고, 이때 발생되는 유해균이 증식되면서 점막이 손상된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으로 이제 통틀어서 여겨지기에는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장누수 증후군 환자들에게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음식들이 어떤 사람한테 나쁜 음식이라고 하여도 나에게 똑같이 장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똑같이 악영향을 주지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성 두드러기나 자반증, 혈관염 등등의 피부 건강법의 치료 원칙은 치료와 생활 규정입니다. 면역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면서 식생활 교정을 반드시 병행해야만 치료와 재발 방지가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물들이 몸 안에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피부 건강법인데요. 이렇게 지금 최근 조명받는 장누수 증후군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봐도 될 듯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음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기름진 음식들이라든지 인공 조미료가 함유된 음식들, 혹은 이제 불규칙한 식생활 등등이 장누수 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만을 원인으로 보기에는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질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장누수 증후군과 그로 인한 만성 두드러기, 자반증, 피부질환, 정확한 체질 진단과 생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